많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언제나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떤 검사는 오히려 건강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조금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모든 검사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흔히 권유되는 검사들 중 일부는 잘못된 경고, 불필요한 불안, 심지어 위험한 처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지나친 걱정이 아니라 요즘 점점 더 많은 의사들이 70세 이상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체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똑같은 검사를 적용하는 방식은 이제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고령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5가지 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들도 본인에게는 피하는 검사들이죠. 왜 이 검사가 권장되고 있는지, 그 이면에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부담 없이 대체할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와 몸 상태, 그리고 삶의 질을 존중받아야 할 당신에게 맞는 의료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아끼는 만큼 불필요한 검사나 과잉 치료에 지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이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드리기 위해 70세 이후에 건강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기준을 함께 세워보려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검사 바로 대장 내시경입니다. 특히 대장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알려져 있기에 오랜 시간 동안 이 검사는 건강검진의 표준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을 넘어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거나 가족력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검사가 조용히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60대까지는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던 검사지만 그 이후에는 불필요한 위험과 스트레스, 심지어 입원까지 초래하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대장 내시경이라는 절차 자체가 결코 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검사 전에는 장을 비우기 위한 강한 약물을 복용해야 하고 검사 당일에는 진정제를 맞은 채로 긴 스코프가 장 깊숙이 삽입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꽤나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고령자에게는 그 부담이 훨씬 더 큽니다. 장 청소 과정에서 심한 탈수나 전해질 불균형이 쉽게 발생하는데 이는 노년기에 매우 위험한 상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 더 오래 남아 혼란, 어지러움, 낙상 위험을 높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자 중 상당수가 내시경 도중 발견된 작은 용종 때문에 불필요한 수술이나 추가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처럼 느리게 자라는 용종은 보통 10년에서 15년 이상 지나야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70세 이후, 심지어 80세에 접어든 분들에게 그 긴 시간이 실제로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불안이 커지고 검사, 재검사, 생검, 심지어 장절제까지 이어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감내하게 되는 겁니다.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개입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제가 절대 잊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사는 82세의 김영호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즐기고 정신도 또렷한 분이셨습니다. 특별한 소화기 증상이 없었지만 병원에서 권유를 받아 정기 대장 내시경을 받기로 하셨죠. 검사 전날 장정결제 때문에 심하게 탈수되셨고 검사 당일에는 몹시 피곤하고 멍한 상태로 귀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화장실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골절됐습니다. 그 한 번의 검사가 결국 수개월에 걸친 재활치료와 큰 병원비,
그리고 긴 시간의 스트레스로 이어졌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건 검사 결과 아무 이상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를 탓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의사들도 그들이 배운 기준과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한 것이겠지요. 하지만 의학은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변화에 발맞춰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현재 아무런 소화기 증상이 없다면 대장 내시경을 정중히 거절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대변 검사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검사로 인해 우리 몸과 마음이 치르게 될 대가를 진지하게 따져보는 데 있습니다. 물리적 고통뿐 아니라 정서적 불안, 경제적 부담까지 모두 고려했을 때 과연 이 검사가 꼭 필요한 일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검사가 곧 좋은 치료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더 많은 검사보다 더 신중한 선택이 진정한 건강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피하는 것이 건강을 소홀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의 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살아온 존재로서 더 이상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이름만 들어도 든든해 보이는 검사, 바로 전신 스캔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 구석구석을 기계가 들여다본다는 건 언뜻 보면 아주 똑똑한 예방처럼 들립니다. 아직 문제가 되기 전에 미리 발견해 조치할 수 있다면 건강을 오래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시니어에게는 이 검사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전신 스캔, 특히 CT나 MRI는 단순한 건강검진이 아닙니다. 굉장히 정밀하고 민감한 기술이기 때문에 우리 몸속의 모든 것을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잡아냅니다. 그 중에는 평생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작은 결절, 무해한 그림자 같은 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심한 발견 하나가 마음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지나가도 될 만한 아주 작은 이상소견 하나가 불안의 씨앗이 되고 어느새 진료 예약 조직 검사 전문이 진료까지 이어지는 의학적 회전목매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70세 이후에 더 위험할까요? 나이 든 몸은 젊은 시절처럼 회복하거나 버티지 못합니다. 45세에 가볍게 받을 수 있었던 조직검사가 75세에는 폐에 구멍이 나거나 감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MRI 촬영조차 오랜 시간 누워있는 것 자체가 관절에 무리가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위험한 건 신체적 결과가 아니라 정서적 반응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강보다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에 더 많은 두려움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내 몸이 말하는 진짜 상태보다 스크린 속 그림자 하나에 더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얼마나 쉽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에서 열린 시니어 건강 세미나에서 만난 78세의 박영자 어르신은 매일 걷기 운동도 하고 별다른 증상 없이 건강한 생활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강박람회에서 무료 전신 스캔을 홍보하던 이동 검진 차량에서 검사를 받으셨고 신장에 아주 작은 병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병변은 너무 작아 어떠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해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병변이라는 단어 하나가 마음속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고 결국 한 달도 채 안 되어 수술대에 오르셨습니다. 그 이후 몇 개월에 걸친 회복 체력 저하, 계속 남아있는 후유증까지
그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없었다면 어쩌면 지금도 밝게 걷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과잉 진단이라고 부릅니다. 감정적으로는 불필요한 공포이며 경제적으로는 지속적인 손실입니다. 특히 전신 스캔은 보험 적용이 거의 되지 않기 때문에 뚜렷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 경우 많은 노인분들이 자비로 검사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평안함을 사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검사 시스템에 들어가는 입장권을 산 셈입니다. 70세 이후에 책임감 있는 건강관리는 조금 다르게 생겼습니다. 기계의 말이 아니라 내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것. 작은 이상에 예민하게 반응하기보다 지금 누리고 있는 건강을 믿어주는 것. 모니터 화면에 잡힌 희미한 그림자가 당신 삶의 중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그림자가 진짜 병이 아니라면 그에 쏟을 시간과 두려움 또한 아깝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정말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3번을 남겨주세요. 그 한 글자가 당신께서 여전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따뜻한 신호가 되어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 올라올 소중한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응원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당신 덕분에 저희는 정보를 전하고 마음을 나누며 조금이나마 희망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한동안 심장질환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 불리며 널리 권장되었던 검사, 바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리하게 움직이게 만든 뒤 반응을 살피는 방식이죠. 겉보기에 이 검사는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으로 느껴집니다. 심장을 밀어붙여 봐야 문제를 알 수 있다는 논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납득이 가기 쉬운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논리가 70세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50대, 60대에는 유용할 수 있었던 이 검사가 70세 이후에는 불필요한 공포를 부르고 때로는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악화를 초래하는 도화선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년기에는 우리 몸 자체가 이미 자연스러운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혈관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혈압이 더 쉽게 출렁이며 심장의 전기 신호 패턴도 약간 달라집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단지 나이 들매 일부일 뿐입니다. 하지만 기계는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에서 벗어났다는 신호만 인식할 뿐이죠. 이처럼 작은 이상 소견 하나가 발견되면 뒤따르는 것은 끝없는 검사와 시술의 연쇄입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카테터 삽입, 스텐트 시술 경우에 따라서는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하나하나가 고령자에겐 실제적인 위협이 됩니다. 조영제는 신장에 무리를 주고 시술 중 출혈이나 혈압 급강하가 발생하기도 하며 회복기간도 길고 합병증 위험도 높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러닝머신 위 검사였지만 끝은 병원 침대에서의 몇 개월이 되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74세의 최종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은퇴 후 손주들과 산책을 즐기시고 가슴 통증도 없고 피로감도 전혀 없으셨던 분입니다. 단지 연례건강검진에서 담당 의사가 혹시 모르니라는 이유로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유했습니다. 결과는 경계선 이상이었고 이후 심장내과로 전원, 그리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까지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시술 부위에서 감염이 생기고 결국 중환자실까지 가게 되었죠. 그 후 6개월 동안 재활병원과 가정을 오가며
회복에 집중하셨지만 이전의 활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러닝머신 검사 정말 필요했던 걸까요? 이런 이유로 지금은 대한심장학회와 고령의학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아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권하지 않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가슴 통증도 없고 숨이 차지도 않고 이유 없는 피로가 없다면 굳이 심장을 자극해가며 검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해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잘 사느냐입니다. 심장을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심장은 우리 존재의 중심이고 생명 그 자체의 박동이니까요. 그래서 더욱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거기서부터 지혜가 시작됩니다. 건강한 노화란 모든 위험 가능성에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몸이 보내는 현재의 신호를 듣고 독립성과 회복력을 유지하며 불필요한 의료 개입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물론 심장 건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단지 병원 기계 앞에 서는 것보다 매일 걷는 습관 균형 잡힌 식사 사람들과의 따뜻한 관계, 스트레스 조절이야말로 진짜 심장을 살리는 길이라는 겁니다. 기계도 아니고 전선도 아니고 30-40대를 기준으로 만든 검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분별력입니다. 가능하다고 해서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검사라고 해서 모두가 선물은 아닙니다. 때로는 검사를 거절하는 용기야말로 가장 삶을 지키는 결정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안심을 위한 필수 절차라고 믿는 정기 대장 내시경입니다. 사실 대장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불안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증상도 없이 조용히 다가오고 발견했을 땐 이미 늦은 경우도 많다는 이야기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장 내시경은 현대의학의 대표적인 조기 예방 도구로 찬사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70세를 넘기면 이 검사가 더 이상 예방이 아니라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우선 대장 내시경이 어떤 검사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듯 검사 전에는 강한 장정결제를 마셔야 하고 검사 중에는 전신 진정제를 맞고 장속 깊숙이까지 스코프를 삽입하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진정제 나이가 들수록 체내에서 분해되는 속도가 느려지고 뇌는 그 영향을 더 크게 받습니다. 그 결과 검사 이후 수일간 길게는 몇 주간 혼란 기억력 저하, 멍한 상태가 이어지는 수술 후 인지기능 저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지 며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 바로 장 청소 과정입니다. 젊을 땐 견딜만 했던 대량의 하재 섭취가 노년기엔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 신장기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분들의 경우 이 과정에서 한밤중 욕실에서 어지러움으로 인해 넘어져 다치는 사고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오는 노인의 낙상 원인 중 하나가 대장 내시경 준비 단계에서 발생한 사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이 검사를 반복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혹시 모를 암을 미리 잡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잘 알려지지 않은 시간적 맥락의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대장 내시경은 매우 천천히 자라는 용종을 찾아내기 위한 검사입니다.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보통 10-15년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70세를 넘기셨고 이전 검사에서 이상이 없었다면 남은 인생에서 이 용종이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반면 출혈장, 천공약물 부작용 등의
합병증 가능성은 나이에 비례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계신 78세 이정자 선생님은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셨습니다. 68세 그리고 73세에 대장 내시경을 받았고 모두 정상 결과였죠. 그런데 78세 때 병원에서 한 번 더 해두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냐는 권유를 받고 다시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중 장에 미세한 천공이 생겼고 급히 응급수술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한 달 가까이 입원하며 체력도 급격히 떨어졌고 이전처럼 혼자 외출하기도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그때 이제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말해줬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부분적으로는 의료 관성 때문입니다. 50세에 효과가 있었던 검사가 75세에도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가정.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몸도 상황도 달라집니다. 한때 우리를 지켜줬던 검사들이 이제는 우리 삶의 질을 해치는 짐이 되는 순간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암이 무서워서 진짜 중요한 것을 잊곤 합니다. 지금 이 나이에 진짜 지켜야 할 것은 오래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몸, 또렷한 정신, 잔잔한 감정의 평온함, 이 세 가지를 잃고 얻는 수명 연장은 진짜 선물일 수 있을까요? 물론 설명할 수 없는 복통이나 체중 감소 대변에 피가 보이는 등 분명한 증상이 있을 땐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증상도 없고 이전 검사도 이상이 없었다면 정기 대장 내시경은 선택이 아니라 재고해야 할 결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의사가 시키니까, 남들도 다 하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나의 몸을 위험에 맡겨선 안 됩니다. 정보를 안다는 건 검사의 이득뿐 아니라 그 대가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온 역사를 가진 존재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개입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몸은 그만큼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5번째는 심장 건강과 관련된 검사 중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심장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특히 70세를 넘긴 어르신들 사이에서 한 번쯤은 해봐야 마음이 놓인다며 자주 시행되는 검사이기도 하죠. 심장 질환은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들립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잡아야 한다는 생각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러닝머신에 올라 심장을 자극해 반응을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는 오랫동안 신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 이 검사는 실보다 득이 적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검사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심장을 일정 수준으로 자극해 어떤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런데 70세 이후의 심장은 이미 나이 든 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혈관은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일부 석회화가 진행되며 운동 후 회복도 더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병이 아니라 정상적인 노화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검사 기계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단지 정상 수치에서 벗어났다는 이유로 의심 신호를 내보내게 되죠.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이 작은 이상, 신호 하나가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관상동맥 조영술, 스텐트 삽입 심하면 우회 수술까지 이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러한 추가 시술들에는 결코 가볍지 않은 위험이 따릅니다. 조영제에 의한 신장 손상 카테터 삽입 중 출혈 시술 후 약물 부작용 저혈압 쇼크,
고령자의 경우 이 모든 합병증 위험이 더 높습니다. 경기 부천시에 사는 76세의 박춘식 어르신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평소 걷기 운동도 하고 손주들과 공원에서 노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한 적도 숨이 찬 적도 없었습니다. 단지 정기 건강검진에서 안심 차원에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는 의사 권유에 따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애매한 이상 소견. 이어진 조영술에서는 막힘이 아닌 약한 플라크가 발견됐지만 그래도 예방 차원이라며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한근고제 부작용으로 위장 출혈이 발생했고 급히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간 병원과 재활을 반복하며 일상 기능은 떨어졌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픈 줄도 몰랐는데 치료받고 나서 진짜 환자가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근본에는 놓치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병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그것을 예방하지 못했을 때 닥칠 결과에 대한 막연한 공포. 하지만 이 시기의 삶에서는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고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내외 심장 전문의들 사이에서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증상이 없는 노년층에게는 정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피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검사가 심장마비를 줄여주지도 않고 사망률을 낮추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 압박감, 약간의 숨참 원인 모를 피로감 같은 실제 증상이 있을 때는 당연히 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확인만을 위한 검사는 불필요한 개입을 불러올 가능성이 큽니다. 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가장 솔직한 신호입니다. 잘 자고, 잘 걷고, 일상에서 활력을 느끼고 있다면 그 자체가 건강의 증거입니다. 기계보다 데이터보다 내 몸이 주는 메시지를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공격적인 개입에서 사려 깊은 관찰로 전환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병을 미리 찾기 위해 모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용기.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노화입니다. 모든 질병을 다 이겨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시간, 당신의 명료함, 그리고 당신의 품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치료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력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세상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나이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이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용기. 이게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요즘은 뭐든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죠. 더 많은 검사, 더 많은 약, 더 많은 치료. 하지만 때로는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덜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정확히 판단하려는 태도에서 나온 선택입니다. 내 몸을 알고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데서 비롯된 지혜입니다. 이제 70세를 넘긴 시기에는 건강관리조차도 바뀌어야 합니다. 마치 공장처럼 자동으로 굴러가는 시스템 위에 몸을 올려놓을 게 아니라 나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젊은 시절 기준으로 설계된 매뉴얼을 무조건 따르다 보면 오히려 에너지를 잃고 평안을 잃고 인생의 소중한 시간마저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도 지금까지 배운 시스템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도 그 시스템을 맹목적으로 따르기보다 그 안에서 나에게 맞는 방향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통해 생각이 한 번이라도 흔들리셨다면 그 자체로 이 영상은 충분히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검사를 거절한다고 해서 건강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건 당신이 더욱 신중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득과 부담을 스스로 따져보며 진짜 필요한 선택을 하려는 태도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모든 검사가 정답이 되진 않습니다. 어떤 검사는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 과잉 진단, 과도한 치료라는 미로로 당신을 밀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젠 건강의 주도권을 되찾으세요. 주저하지 말고 의사와 솔직히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이 검사가 정말 결과를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단지 기록을 남기기 위한 절차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내 삶의 편안함을 떠올려 보세요. 이 나이에 그것들은 정말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이제 당신만의 방식대로 살아갈 권리를 얻으신 분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려 깊은 선택으로, 과잉 치료가 아닌 지식으로 무장하여 언제 닥칠지 모를 병을 준비하기보다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며 연결된 삶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기억에 남는 점 또는 앞으로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싶은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도 큰 배움과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필요한 분에게 조용히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앞으로도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